수년간의 시험 비행과 성능 검증을 거쳐 KF-21 전투기는 마침내 실전 전력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완성하는 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장기 프로젝트였고, 이제 그 결과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험기를 넘어 양산 1호기가 하늘로 올라간 순간, 그것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 전략의 방향이 분명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국내 언론의 관심을 넘어서 해외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투기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극단적인 흐름을 겪어왔다. 2000년대 초반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은 전 세계 군사 전략의 판을 바꿔놓았다. 레이더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개념 하나만으로 기존 전투기의 전술과 운용 방식이 뒤집혔고, 실전에서 확인된 성과는 각국 군 수뇌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결과 스텔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많은 국가들이 현실적인 여건과는 상관없이 5세대 전투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 아직 개념조차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까지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F-35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동맹국들은 앞다투어 F-35 도입을 결정했고, 스텔스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전투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냉정한 평가가 뒤따르기 시작했다. 스텔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실제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능력만이 아니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졌다. 출격률, 유지보수, 비용 대비 전력 효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미 공군 내부에서도 이러한 인식 변화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고위 지휘관들은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를 고성능 스포츠카에 비유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일상적인 운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하고 가장 자주 쓰이는 전력은 여전히 4.5 세대 전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 내부에서 나온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등장이 갖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레이더 반사 면적만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균형을 선택했다. 충분히 향상된 항공전자 장비, 현대적인 센서 융합 능력, 네트워크 중심 전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도 운용과 유지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세대 구분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전투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해외 방산 관계자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값비싼 스텔스 전투기를 소수 보유하는 전략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출격률과 지속적인 전투 능력을 유지하는 전략 중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처럼 등장했다. 시험기에서 양산기로 넘어가는 현재의 단계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 KF-21이 단순히 개념적으로 매력적인 전투기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성능과 운용 측면에서 기존 강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5세대 전투기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틈새에서 4.5세대 전투기가 다시 주목받게 된 배경을 보다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투기의 최종 진화 형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특성 하나만으로도 선제 공격과 생존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전 운용의 현실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제약과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컸고, 이는 전투기 운용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유지 비용이었다. 스텔스 전투기는 단순히 비싸게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 도료와 복잡한 구조는 정비 과정 자체를 까다롭게 만든다. 비행 한 번, 정비 한 번이 반복될 때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최첨단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출격률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도 하늘에 오르지 못하면 전력이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미국조차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 운용 부담은 전략적 고민을 불러왔다. 비행시간당 소모되는 비용은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 예산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 결과 미국 공군은 여전히 다수의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유지하며 스텔스 전투기를 모든 임무에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처럼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으며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대의 전투 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5세대 전투기는 매력적인 상징이 될 수는 있어도 현실적인 주력 전투기로 삼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다시 4.5세대 전투기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4.5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4세대 전투기의 개량형이 아니다.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센서 융합 능력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설계 단계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요소들을 적극 반영해 생존성을 높였다. 동시에 기존 전투기들과 유사한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출격률과 가동성을 확보했다.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압도적인 성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력을 유지하고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점에서 4.5세대 전투기는 매우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기존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현대 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이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들을 집약하면서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스텔스 전투기의 장점과 현실적인 운용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접근은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민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현재 전투기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KF-21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강자들과의 비교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4.5세대 전투기라는 범주 안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실전에서 검증된 F-16 계열과 최신 개량형, 유럽을 대표하는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그 예다. 이 전투기들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KF-21은 이들과 단순히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다른 질문을 던지며 출발했다. 어떻게 하면 최신 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운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KF-21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항공전자 체계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한 속도나 기동성만이 아니다. 전장 상황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다른 자산과 공유하며 조종사에게 부담 없이 전달하느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KF-21은 최신 레이더와 센서 융합 개념을 적용해 조종사가 개별 센서 정보를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전장 그림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조종사의 판단 속도를 높이고 실전에서의 반응 시간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기동 성능과 속도 측면에서도 KF-21은 주목할 만하다. 완전한 스텔스를 위해 공기역학적 설계를 크게 희생한 일부 5세대 전투기와 달리 KF-21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그 결과 고속 비행과 안정적인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시험 비행 단계에서 확인된 속도 성능은 이 전투기가 단순한 개념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동 여유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장 운용의 유연성 역시 KF-21의 강점이다. 특정 국가의 무장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은 수출 시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기존 전투기들은 개발 국가에 따라 탑재 가능한 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운용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좁히는 요인이 되었다. KF-21은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열의 무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다. 이는 단순히 많은 무장을 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국의 기존 재고와 운용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설계 철학을 반영한 결과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유지와 운용 측면이다. KF-21은 첨단 전투기이지만 정비와 운용에서 지나치게 특수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고려되었다. 이는 출격률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투기는 보유 대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자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지가 전력의 핵심이 된다. KF-21은 이 점에서 고성능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분명히 의식한 설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KF-21은 단순히 국내 전력 보강용 전투기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기존 강자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성능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전투 효율과 운용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현재 직면한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진다. KF-21이 이러한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전투기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국산 엔진 개발과 그것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KF-21의 경쟁력을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이다. 현대 공중전은 단순한 1대1 교전이 아니라 다수의 플랫폼과 센서, 네트워크가 얽힌 복합적인 환경에서 전개된다. 이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발견하고, 먼저 판단하며,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KF-21은 이러한 전장의 변화에 맞춰 설계된 전투기다. 단순히 레이더 성능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적외선 탐지와 같은 수동 센서의 활용은 KF-21의 전술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레이더는 강력한 탐지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수동 센서는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탐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스텔스 전투기와의 교전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스텔스는 탐지 거리를 줄여줄 뿐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서는 수동 탐지를 통해 접근과 교전이 가능해진다. 점 속도와 기동성 역시 실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KF-21은 시험 비행 단계에서 이미 높은 속도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비행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최고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전 상황에서 위치를 유리하게 잡고 이탈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일부 스텔스 전투기들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로 인해 기동성과 속도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KF-21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현실적인 공기역학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장 탑재 방식에서도 KF-21은 실용성을 우선시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사용을 전제로 하며 이는 탑재 가능한 무장과 임무 유형에 제약을 준다. 반면 KF-21은 외부 장착을 포함한 유연한 무장 운용을 통해 공대지 임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화력의 문제가 아니라 임무 다양성과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전투기는 특정 상황에서만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운영 비용과 출격률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다. KF-21은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복잡한 유지 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고려되었다. 이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 훈련과 대비 태세에서도 큰 차이를 만든다. 충분한 훈련 비행을 통해 조종사의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실제 전투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KF-21은 전투기의 성능을 숫자로만 평가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실제 운용 환경까지 고려한 설계를 보여준다. 결국 KF-21의 실전 경쟁력은 특정 기술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 센서, 기동성, 무장, 운용, 유지와 비용이라는 여러 요소가 균형 있게 결합되어 하나의 전투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균형은 단기적인 성능 과시보다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와 확장에 유리한 방향이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 공중전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해답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논의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핵심으로 향한다. KF-21의 이러한 경쟁력을 완성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전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이 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군사와 산업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KF-21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엔진 문제로 귀결된다. 전투기 성능의 절반 이상은 엔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추력과 연료 효율, 신뢰성, 수명, 그리고 유지 비용까지 모든 것이 엔진과 직결된다. 아무리 기체 설계와 항공전자 체계가 뛰어나더라도 엔진이 외국에 의존하는 한 전투기는 완전한 의미의 독립 전력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운용해온 전투기들은 대부분 해외 엔진에 의존해왔다. 이는 기술적 한계라기보다는 국제 방산 구조의 현실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의존 구조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전투기 자체를 수출하더라도 엔진이 외국산일 경우 최종 승인 권한은
엔진 제작국이 쥐게 된다. 실제로 과거 여러 방산 계약에서 이러한 절차가 일정 지연이나 조건 변경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KF-21이 진정한 수출 전투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해외에서도 강한 반응을 불러왔다. 항공 엔진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가들만이 완전히 확보한 영역이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터빈 기술, 단결정 합금과 같은 초고난도 소재 기술, 정밀한 연소 제어 압축기 설계는 어느 하나만 빠져도 엔진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엔진 개발에 도전했다가 장기간 지연이나 중단을 겪었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발 목표와 방식 때문이다. 단순히 기존 엔진을 모방하거나 일부 기술을 축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전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연료 효율 개선과 추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는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연료 효율이 개선되면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늘어나고 유지 비용과 엔진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투기의 실질적인 전력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추진 체계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엔진 개발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직 간 충돌과 방향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기술보다 더 큰 장애물이 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인 경우는 적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술적 도전만큼이나 제도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KF-2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항공산업 전반에서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민수항공과 우주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전투기 수출에서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된다. 특정 국가의 승인에 좌우되지 않고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 차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결국 KF-21과 국산 엔진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전투기 기체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성과라면 엔진 개발은 보이지 않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될 때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이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길의 결과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특정 세대의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